여러분, 숨 어떻게 쉬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호흡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호흡 굉장히 중요한데, 필라테스 수업 막상 들어가면 운동하느라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호흡법을 미리 배워보고 싶은데, 필라테스 하기 전에 어떻게 숨 쉬는 건지 알아보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호흡은 첫 번째로 일상적인 호흡과 강제 호흡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호흡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들이에요. 횡격막, 즉 가로막의 탄성 반동을 이용해서 숨을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고 이런 게 잘 의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quiet breathing이라고도 하는데, 운동할 때 하는 호흡은 강제 호흡이 되겠습니다. forced breathing이라고도 하는데요. 크게는 브레이싱 호흡과 할로잉 호흡이 있습니다. 우리가 브레이싱이라고 부르는 호흡은 무거울 때, 들 때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웨이트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숨을 꽉 밀어 넣어서 밀도감 있게 복압을 꽉 채우고 꽉 잡는 훈련. 이런 걸 하면 일시록 복압이 단단해지면서 힘을 쓰는 데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할로잉 호흡법은 배가 이렇게 고무풍선처럼 부풀었다가 하고 쏙 들어가게 되면서 복부를 좀 더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면서 하게 돼요. 자, 근데 흉곽 호흡 많이 들어봤는데 필라테스는 흉곽 호흡을 하는 게 아닌가요? 정답은 맞습니다. 근데 흉곽 호흡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흉곽 호흡이라고 해서 갈비뼈 쓰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복부를 좀 조여내고 갈비뼈를 쓰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 호흡법은요.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보다 조금씩 다르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조세 필라테스의 원래 호흡법은 복부를 꽉 조여내고 갈비뼈를 크게 작게 만들었는데, 현대 재활에서 가장 가깝게 쓰는 호흡법은 DNS라고 하는 호흡법인데, 아기가 자라면서 발달하는 과정에 복부 코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봤더니 우리 몸이 이렇게 원통형처럼 확장하고 원통형처럼 수축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호흡법이더라 라고 말을 해서 이렇게 호흡법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나왔던 센터에서는 DNS라는 호흡법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호흡법은 어떻게 쉬는 거냐? 자, 첫 번째, 우리 몸의 호흡근의 구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는 목 아래쪽에 있는 사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여기 이쯤에 있어요. 사실은 여기 이런 데 이렇게 목에 세워져 있는데 그냥 뭐 상황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라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횡격막이 여기서 이제 숨을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자, 1차 호흡근은 횡격막이고요. 2차 호흡근은 여기서 숨을 쉽니다. 자, 우리가 숨을 한번 쉬어보시면 어떻게 쉬는지 아는데, 한 손은 여기 위에, 한 손은 배 위에 올려주시면 숨을 다 뱉었을 때 내가 어떻게 쉬는지를 알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자, 많은 분들이 이쪽을 많이 움직이시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 호흡법은 사각근을 이용한 호흡 패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횡격막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움직이면 이런 호흡을 쉴 수 있어요. 뭐가 좀 다르죠? 그죠? 첫 번째, 우리가 사각근을 하면 목 어깨가 움직이는 호흡을 하게 되고, 횡격막을 쓰게 되면 목 어깨는 조금 안정된 형태에서 복부가 크게 움직이면서 갈비뼈도 좌우로 벌어지게 되죠. 그럼 얘는 언제 쓰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500m 달리기를 하고 나서 할 때 쓰시는 겁니다. 횡격막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보고 버거 보일 때 내가 들어줄게 하고 갈비뼈를 들어줘서 하고 쉬어주는 거예요. 얘가 일을 덜 해야
횡격막이 조금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횡격막하고 마주보고 있는 골반 기저, 우리 항문 요도 회음부 있는 요 골반을 받치고 있는, 장기를 받치고 있는 골반 기저근이 마주보면서 수축과 팽창을 하게 되고요. 내 복부를 감싸고 있는 복행근도 팽창하게 되고요. 뒤쪽에 있는 다혈근도 팽창하게 되면서 이 네 가지 마주보고 있는 근육들이 원통형으로 확장했다가 원통형으로 수축하게 되는 겁니다. 해서 우리 몸은 전반적으로 크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특히 복부는 아래 서해부에도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자, 1번 복부가 먼저 나와야 되고 2번 서해부, 3번 옆구리, 4번 뒷구리 이렇게 네 가지가 올라와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배가 올라오는지 보세요. 길게 호흡 뱉어줘서 배를 쏙 집어넣으시고 이때 배가 개구리처럼 부푸시는 분들 있어요. 정말 앞배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때 서해부까지 바람을 보내려고 하세요. 배꼽 아래까지 깊숙하게 넣으시는 거예요. 다시 후 뱉어주시고 옆구리도요. 제일 어려운 등어리는 손으로 얘를 감싸고 해서 주셔서 내 몸이 원통형으로 확장하고 수축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호흡은 뭐예요? 자, 마찬가지로 강제 호흡 중 하나인데 운동할 때 쓰시는 호흡입니다. 아까 브레이싱이라고 했을 때 운동을 하는 종목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무거운 거 들 때는 흡 하고 들잖아요. 약간 이 브레이싱과 할로잉의 중간 단계예요. 치아를 닫고 바람을 빼게 되면 해보세요. 하고 복압이 더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마시고 내쉬지만 조금 더 복압이 더 손쉽게 느껴지는 장점이 있는 호흡입니다. 그럼 나는 무슨 호흡을 하나요? 저는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라테스를 하실 때는 브레이싱보다는 할로잉 호흡으로 해주시는 게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훨씬 더 되고요. 저는 보통 수업을 할 때는 치아를 치 하는 호흡보다는 그냥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우리 인체가 발달하는 아기부터 성인부터 발달할 때 이 코어가 발달하는 태초의 움직임 더 우리 몸에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치아를 이렇게 두드리는 호흡보다는 일상생활과 가깝지만 조금 더 호흡이 강렬한 느낌이 드는 마시고 입으로 내쉬어주는 호흡법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